일본 최대 화학회사 미쓰비시 화학은 올해 4월 90년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경영자로 벨기에 출신의 장마크 질송을 임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팬데믹으로 지난해 매출이 86% 급감한 상황에서 구원 투수를 영입한 셈인데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 경영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일본 경제지 니케이 아시아는 일본 기업의 외국인 임원 수를 2030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릴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1996년 자동차 회사 마쓰다가 포드 출신의 헨리 월러스를 사장으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기업의 외국인 경영자 영입은 꾸준히 있었지만 대부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고 일부는 참혹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워드 스트링어 전 소니 회장은 대규모 적자로 불명예 퇴진했고 마이크 로드퍼드 전 올림푸스 CEO는 분식회계를 폭로하고 5개월 만에 해임됐죠. 전 세계로 유명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미쓰비시 회장은 탈세와 횡령 혐의로 체포됐다가 일본을 탈출하며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죠. 그럼에도 주식회사 일본이 외국인 경영자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며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이란 해석입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CEO까지 승진하는 순혈주의를 고집해온 탓에 의사결정이 늦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일본의 기업 생리를 변화시키자는 것이죠. 오치 히토시 전 미쓰비시 화학 CEO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충족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경영과 다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한국인의 일본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17 특별 전형까지 내걸고 한국인 모시기에 나선 일본 기업은 약 4만 8천 명의 한국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경영대학원과 로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고 당대 최고의 전자기업인 필립스, 소니, 도시바에서 20여 년을 근무했던 에리크 슈르데주는 이런 일본의 추세보다 한 발 앞서 모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영원히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정복의 야욕이 사라진 말 그대로 살찐 수컷 사자가 된 일본의 몰락의 기운을 느낀 그는 새로운 도전을 찾습니다. 도시바에서 근무하던 그는 2003년 자신의 도전 정신과 관심사가 잘 들어맞는 LG 프랑스 법인의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합류합니다.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일본 도시바에서 인정받는 슈르데주가 LG에 입사할 계획임을 알리자 일본 동료들은 당연히 그에게 달라붙어 말렸습니다. 당시 동료들이 한 말은 충분히 짐작 가는 험담으로 편협한 군대식의 상명하복 사고방식에 무능한 한국과는 일 따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보는 한국은 서구의 매력에 도취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모습으로 적어도 그 자리에 말뚝박고 도태되는 줄도 모르고 현상 유지를 하며 거드름 피우는 일본보단 나았습니다. 소니는 스스로 너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졌다. LG전자는 1위에 올라서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과연 한국인들이 목표를 설정한 이상 성장을 이뤄내는 능력에 대해서 그가 내린 생각은 틀리지 않아 LG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프랑스 법인에 합류한 슈르데주는 탁월한 마케팅 감각으로 LG 프랑스 법인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었죠. LG 프랑스 법인의 연 매출이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06년 LG그룹 최초로 임원진 상무로 승진했고 2009년에는 법인장에 올라 프랑스에서 LG전자의 핵심 전략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에리크는 여러 국적회사에서 근무했지만 뭐가 더 나은지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 회사는 매우 교육적이고 존경할 만하지만 세부적인 결정 사안을 사원들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고 네덜란드 회사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끝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초반 관리가 잘 된 이후에는 세세한 부분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일본 회사는 사원들에게 개별 목표의 결과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절차를 잘 지키고 기업 윤리를 잘 지킴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한국 회사는 이 잘 안 되거나 해로운 평가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매우 의존하고 프랑스 회사는 예외 사항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인사 관리에서 사실이나 결과에 기반을 둔 경영을 잘하지 않는다고 평했습니다. 에리크 슈르데주는 프랑스인인 자신의 시각으로 본 2015년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을 통해 기업가가 아닌 인간으로 한국에 대한 평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 1위라는 단어에 집착한다고 평한 슈르데주는
한국인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계 1위라는 슬로건을 선전물처럼 내걸어 놓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신랄하게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등급 매기기 좋아하는 사회라고 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감각하지만 서양인들은 엄청난 중압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슈르데주는 법인장 시절 일본 기업과 비교할 때 LG전자에서의 특별한 점을 꼽아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경쟁을 즐기는 문화라고 답했습니다. LG전자는 경쟁을 즐기고 장려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유독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밀고 나가는 점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점이죠. 일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경쟁을 즐기는 진취적인 분위기가 바로 슈르데주 법인장이 LG전자를 택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치를 떨게 되었을까요? 그에 져서 한국인은 미쳤다는 속칭 재벌에 대한 폐악과 성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동료에 편협하고 무식한 군대식으로 사람을 굴리는 한국이라는 경고를 뿌리치고 그가 대기업 LG에서 본 한국 기업 문화는 대략 이렇게 꾸며집니다. 출근 첫날부터 거친 욕설과 함께 부하 직원의 머리에 서류를 집어던지던 법인장, 갑작스런 최고 경영진의 방문과 기습 질문에 벌벌 떨던 임원들,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이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식에서 군인 같은 목소리로 사랑하는 회사를 섬기겠다는 충성 맹세. 직원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로 고비를 넘기자 회사 간부가 의사에게 가장 먼저 묻던 언제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의 기업 문화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또 호의적이었던 애니크 슈르데주가 왜 이런 책을 프랑스에서 펴냈을까요? 그는 우스갯소리로 LG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 벌벌 떨었다고 했지만 한국의 기업 문화와 고속성장에서 느낀 경외심을 미쳤다는 말로 함축했다고 말했죠. 영어 크레이지가 광적이다, 열중하다, 대단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듯 불어, 푸즈도 마찬가지로 폄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 말했죠. 슈르데주는 프랑스 최고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인 HEC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의를 맡고 있을 정도로 애정이 깊습니다. 그가 본 한국인의 능력은 서양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일본과 유럽 기업들을 제치고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기업, 우리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었죠. 슈르데주의 책 출간은 옛 직장, 특히 재벌의 치부를 드러낸 일화로 가득 차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한국인 개인에게 하루하루 커다란 도전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직원들은 싸움터에 나선 사람처럼 1년에 10일도 채 안 되는 휴가를 쓰면서 눈치 보고 야근과 주말 출근을 포함해 하루 종일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서 보내는 것도 모자라 회식까지 소화하는 모습은 유럽인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는 한국인만의 원동력이며 특이성이죠. 프랑스인인 슈르데주 역시 한국인처럼 싸움터에 나선 사람이 되어 LG전자 프랑스 법인을 급성장시킨 인물로 결국 한국 기업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의 피토하는 경험담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옛 직장의 나쁜 점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인을 대신해서 성토를 했다는 그는 한국인들에게 경외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간부의 아내에게까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집안일이나 가사노동을 짐지우지 말라는 갑질 교육의 대부분 고학력자인 부인들이 순응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업무 방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소모적이고 힘들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알고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특질이며 능력으로 프랑스는 실행해야 할 일을 밀어붙이고 업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경영 모델에 매우 고무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에리크 슈르데주 역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이고 위기에 서열이 중시되는 문화를 반드시 바꿔야 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은 장차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편적인 세계의 추세처럼 조직에 미쳐버린 일원을 나로 돌아갈 수 있게 풀어주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에 정착하면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기업의 문화는 다소 충격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원동력으로 튼튼하게 버팀목을 한 겹 한 겹 쌓았고 슈르데주의 충고처럼
조금 더 열린 사고를 장착하여 창의적인 발전을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